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어제 치러졌던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정밀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죠. 이 결과가 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전망까지 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최고의 정치를 꾸며주시는 분이죠. 김종민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어떻게 간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예, 네, 목소리가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무튼 예.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됐다면서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일단 뭐 되게 이제 어젯밤에 선거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음,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 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뭐 특별히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예, 충분히 더 논의해서 음,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자. 음, 뭐 그런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바로 이제 의원총회도 열리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10시 반에 예, 긴급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 분석에 대한 좀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번 좀 솔직하게 예.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차로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한 5% 정도 차이로 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지긴 지는데 이제 박빙이 네. 어떤 그 이제 좀 아쉽게 질 거다 이렇게 봤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석패.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따로 했는데 주말에 음, 사전 투표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또 박영선 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예년에 비하면 사전 투표에서 많이 앞서야 되는데 그만큼은 아니어서 음흠. 쉬운 선거는 아니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러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뭐 3%포인트 차이의 박빙 승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까,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본투표에서 상당 부분이 뒤집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네요. 서울만 놓고 본다면. 본투표에서의 차이가 음. 예상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래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제 저는 180석 여당이라고 하는 무게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해준 선거라고 좀 봅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이제 어느 쪽에 여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중도층이 예. 180석 여당이 뭔가 오만하다, 뭐 내로남불이다, 뭐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네.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예. 이 심판이 뭐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 네. 이 점도 저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 지지층 중에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투표율이 보통 보면 이제 그 우리 쪽이 불리한 지역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 투표율이 좀 낮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거나 소극적이게 됐던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 다를 살펴보고 네. 이 두 민심 모두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그 교집합이 뭔지를 정말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제가 그 서울 그 25개구 투표율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 그렇다고 투표율이 평균 그 서울 지역 전체 투표율보다 많이 떨어지느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많아야 1, 2% 포인트 차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핵심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 핵심 지지 투표를 포기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표율을 보면 총선 투표율보다 낮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 일반적인 전국 투표율보다 좀 낮을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투표장에 안 나온 분들 중에 이제 좀 민주당 지지를 했던 분들 중에서 네. 실망했던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헤아리는 게 필요하다. 예. 물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 준 분들 참 너무나 이제 눈물겹게 고마운 분들인데 그분들도 지금 이번 선거에서 네. 어떤 민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응답할 거냐. 예. 이런 이제 복합적인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총선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2년 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 때에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때 서울 지역 투표율과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한 1% 조금 더 되는 어떤 그 차이밖에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예. 요즘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제 수량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네. 똑같은 50%라 하더라도 어느 쪽 지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 자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비판적인 지지층이 선거에 많이 나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선거 과정에서 했던 선거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어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이라든지 부산 박형준 후보의 LCT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 전략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혀 주요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보다 뭐 국민들이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 건 아니실 텐데 네. 그거 이상의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거죠. 이게 그 점에 가장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이상의 더 큰 문제가 이번 선거의 이슈라고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 봤던 걸까요, 유권자들은? 뭐 일단은 이제 어떤 이슈로 따지면 LH 건과 부동산 관련된 평가, 예. 혹은 부동산 관련된 현실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정운영 4년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이제 민주당이 국정운영에서 과연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크게 이번 선거에 큰 흐름을 형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게 지지율 차는 좁혀질 거다. 승패를 뒤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좁혀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아주 단순한 논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는 모름과 무응답이 있지만 선거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아주 이제 그 간단명쾌한 어떤 그런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깜깜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격차가 좁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어졌다 내지 유지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여당을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민심이 상당히 강력했던 거죠. 그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네. 흐름이 선거 전략 한두 가지를 이렇게 뒤집혀지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여권 스스로 지금 악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사실 거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선거의 기획이나 예. 전략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큰 흐름이 있는데 예. 그 흐름을 더 악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예. 그런 이제 돌발 변수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후에 저희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고 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뭐 몰아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원래 모든 선거에 다 그렇게 균형을 잡게 돼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돌발 변수들이 그런 그 막판 균형 요소들을 다 이제 무력화시킨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언론 문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뭐 그게 꼭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네. 꽤 오래됐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이 보궐선거에서 뭐 이런 정도였는데 네.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의 판단이 네. 이제 큰 흐름에서 결정되는 그런 선거에서까지 음.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 요소가 되거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이전 선거에 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언론의 편파성이 더 심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혹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후보나 네. 박형준 후보의 문제가 저는 LH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을 자기가 알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린벨트를 추진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법적인 요무죄를 떠나서 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자기 땅에 속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특혜를 주는 거를 만약에 불가피하면 공개를 최소한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제 개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세훈 후보 얘기대로 나는 전혀 몰랐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 이게 사실이라면 그나마 면책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사후에라도 약간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네. 시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이제 알고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예. 이런 점들은 언론이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는- 언론이 따져줘야 유권자가 그 가치 판단을 하고 언론이 안 따져주면 가치 판단을 못 하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예. 대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인 판단이 선거 아닙니까? 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는 분들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이거 마타도어다, 이거 네거티브다, 네.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바쁜데 이런 걸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네. 언론이 사실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따져주는 그런 언론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이제 앞으로 이제 혁신이 과제인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뭐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가급적 질문을 안 드렸는데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순간부터 아마 혁신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가장 주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이제 경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180석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거에 따라서 힘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거 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이제 무게가 실리고 의욕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대표예요. 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누군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 전 국민이란 말이죠. 거기 20대 남성들, 우리를 지금 20%밖에 지지하는 20대 남성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우리 당을 지지한 지금 40%의 지지자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 예. 또 실망해서 지금 반대표를 던진 중도층 20%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이분들 모두 꼼꼼하게 현장에서 대화하고 경청하는 노력 위에서 우리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결정을 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예. 그런 경청의 자세,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 약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